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각각의 채널들이 갖는 특징,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K미디어 스쿨이라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김수현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다양한 마케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도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정말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인류의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검색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을 우리 스마트폰 속에서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인류는 뭔가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은 마지막 인류는 손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우리의 한 신체의 일부 기능처럼 활용을 하는 포노사피언스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로서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 즉 우리 스스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 다양한 것들을 대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트렌드를 갖추고 마케팅을 해나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다양한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고 내가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서로 협업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협업과 소통의 장이 오프라인인 우리 공간에서 점점점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그런 어떤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 온라인 중에서도 SNS의 다양한 채널, 그걸 배경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인맥 형성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리적인 한계를 서로 극복하면서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내 사업체에 고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맥들을 온라인 플랫폼, 즉 SNS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들을 우리 현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용점들이 이 SNS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소통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광주에 놀러를 온 서울의 시민들 또는 부산의 시민들, 대구의 시민들을 겨냥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변하는 패러다임을 파악하는데도 우리 온라인 마케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요즘의 시대에서 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는 마케팅을 또 발빠르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마케팅을 스스로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는 대행 업체를 통해서 또는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블로거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처음 마케팅에 도전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모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케팅이란 어떤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케팅이란 사실은 customer, 즉 고객이 있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기본이 되겠고요. 저 analysis 같은 분석, 고객을 분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냐? advertising, 광고를 만들어내야겠죠. 어디서? 마켓에서 sales, 마켓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켓의 그리고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있겠죠. 무엇이냐면 프로모션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홍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프로모션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광고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price, 가격,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에 조금 더 초점을 둘 수가 있겠고요. 타깃이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타깃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타깃을 정확히 타깃화를 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광주광역시에 사는 20대 여성이 나의 타깃이다 했을 때는 이 마케팅 기법이 또 달라질 거고요. 나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이 나의 타깃이다 했을 때는 다른 마케팅 기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업이 타깃화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쨌든 고객이 찾아오고 고객이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해하는 것이 본질인데요. 제품을 어떤 이 특성이나 제품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이 마케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마케팅의 한 갈래인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의 뜻은요. 이 바이럴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이러스성의 또 바이러스에 의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의미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직접적인 광고가 아닌 소비자의 입소문의 파급 효과로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업이 만약에 대놓고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사실 평상시 일상에서도 다양한 기업 광고에 노출이 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계속해서 광고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길을 가다가 다양한 광고의 그런 간판이나 또는 전단지나 이런 것들에 그냥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고객들은요, 이런 광고에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광고가 지배해 있기 때문에 좀 이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직접적으로 내는 광고가 아닌 나와 같은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입소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것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을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국내 소비자 78%가 온라인의 타 구매자의 구매 결정, 추천과 후기를 보고 또 구매를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소비자 41%는 국내에 포털을 검색한 후에 블로그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뭔가를 하나 구매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전에 구매했던 어떤 사용자들의 리뷰, 후기를 먼저 보시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는 그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낸 광고 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했던 후기를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내는 광고는 당연한 어떤 부분이고요.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후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은요, 콘텐츠이고요. 그 콘텐츠를 나의 예비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게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찾던 정보를 어딘가에서 검색하는 예비 소비자가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이 키워드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이 콘텐츠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소비자와 연결될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온라인 마케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네이버 블로그 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전히 국내 검색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7.67%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즉, 국내 네이버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고객님의 사업장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광주광역시에 잘 알지 못해서 예를 들어 어떤 맛집을 검색을 합니다. 광주 송정역 맛집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 어떤 정보가 없다면 그 맛집에 가게 될 확률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예전에는 이 바이럴이 오프라인에서 지인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바이럴이었다면 요즘에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 페이지 상에 나의 가게가 없다라는 것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오프라인에 아무리 존재하더라도 온라인상에 검색했을 때 내 가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를 통한 이 마케팅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페이스북, 즉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었죠. 인스타그램은 가장 핫한 SNS이고요. 사진을 기반으로 처음에 이제 출발을 했다면 요즘에는 그 대세의 흐름에 따라 동영상에 또 기반을 두고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시글, 스토리, 릴스, 짧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해시태그라는 것을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팔로워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소통을 단순한 소통에서 머물지 않고요. 공구나 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기도 합니다. 자, 유튜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에는 사실은 사진 컨텐츠보다는 동영상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제작하시고 또는 같이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업로드하는 그런 것이 대세인데요. 유튜브는 동영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SNS 채널로 갓튜브로 등극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네이버에서 이제 출시를 한 네이버 TV인데요. 유튜브를 겨냥한 네이버의 동영상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노출이 가장 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네이버에 글을 쓸 때도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콘텐츠를 올릴 때도 이 네이버 TV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함께 올려주면 노출, 즉 우리의 예비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쓸 때, 콘텐츠를 만들 때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항상 같이 촬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광주 맛집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광고 파워링크가 가장 먼저 뜹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제가 광주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이 다양한 업체들은요. 이 네이버 광고를 등록을 해서 즉 돈을 내고 광고를 등록해서 검색할 시 상위에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상위 노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상위에 노출이 되도록 미리 돈을 내놓은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광고를 내고 싶다 하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은 등록 안내라는 그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절차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광고주로 가입을 하십니다. 그럼 가입 페이지에서 약관을 동의하고 광고주 가입을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 광고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신 후에 비즈머니를 충전하셔서 광고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광고가 노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비즈머니라는 걸 충전을 해서 돈을 내고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공 마케팅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네이버에 광고를 요청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계속 다루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 분야인데요. 자, 광주 맛집을 클릭하고 아까 화면에서처럼 가장 먼저 뜨는 업체들이 보였을 때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즘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네이버에 돈을 주고 광고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돈을 주고 광고해서 여기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신뢰가 있나라는 의문점을 던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마케팅의 방식은요. 경험과 체험에 기반한 그리고 나 같은 소비자가 쓴 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만 해도요, 이 네이버에서 광주 맛집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후에 전체 챕터에서 바로 옆에 있는 블로그 챕터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와 같은 소비자가 직접 그 가게를 방문하고 체험해봤던 생생한 후기가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광주 맛집을 검색하고 제가 전체에서 블로그로 이동을 해보니 상위 노출의 업체가 달라졌죠. 이 전체 챕터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에 돈을 냈던 광고 업체가 상위에 나온다면 블로그 챕터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체험해본 소비자들이 쓴 글을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광고보다는 체험에 기반된 블로그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아직도 우세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블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과 사진, 음악, 소리,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한 글에 업로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야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이상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폭발적인 발전을 하면서 정보의 저장고로 변화를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들이 살아가는 곳에 가장 최적화된 온라인 마케팅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웹과 로그의 합성어로 웹상에 남겨놓은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광고가 아니라 이 블로그 주인과 내 예비 고객이 될 소비자들과의 어떻게 보면 기록을 통한 소통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모든 정보의 플랫폼으로 다른 어떤 SNS 채널을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블로그로 귀결이 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블로그는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타깃하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갖고 있고 사는 지역도 다양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스타그램에서 내 업체를 봤던 유튜브에서 봤던 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얻게 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마케팅이 마지막에 모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거면 이런 말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막연하실 텐데요. 왜냐면은 지금 하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블로그까지 운영하기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 길잡이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운영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계획표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독자,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독자가 누가 될지, 즉 타깃 우리 마켓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포스팅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할지, 업로드를 언제 할지, 업로드는 몇 개를 할지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계획표를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내 채널에 알맞는 계획표를 먼저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업을 알리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광주 동구에서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광주 동구 맛집 알리기가 나의 주제가 되겠죠. 즉 내 업체 알리기가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광주 동구를 여행을 오는 사람들을 타깃을 할 것인가, 광주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할 것인가 등등을 통해서 나의 타깃 구독자, 즉 독자가 누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포스팅을 하는 시간은 언제, 그리고 업로드하는 내가 드리는 시간은 얼마만큼이 될지, 일주일에 2회 업로드를 할지, 나는 1일 1포스팅을 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셔서 계획표를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노출의 비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위에 뜨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목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 소비자와 나의 콘텐츠를 연결시켜줄 키워드, 그리고 또 서브 키워드를 잡는 방법, 또 태그는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또 동영상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또 꾸준한 진정성으로 우리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제목을 만드는 것은 이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그 키워드는 결국 나의 콘텐츠와 소비자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제목만 잘 잡아도 50%의 포스팅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키워드를 무조건 제목에 넣어줘야 된다는 포인트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는요, 네이버 검색이나 데이터랩 또는 광고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숫자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제목을 쓸 수 있는 꿀팁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숫자가 들어간 제목입니다. 그냥 모호한 얘기를 하는 제목보다는요, 정확하게 베스트 10 또는 탑 10과 같은 숫자를 넣어준 제목이 훨씬 더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고요. 또 혜택과 이익을 주는 제목이죠. 50% 할인 혜택, 꿀팁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할인 퍼센테이지가 들어간 그런 제목 도움이 많이 되고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또는 정보를 주는 도움이 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목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좋은 제목의 예시를 한번 보면서 본인의 사업장과 한번 매치를 시켜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뭐뭐 하는 방법 3가지. 그냥 뭐뭐 하는 방법에서 제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3가지를 말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이 글을 읽는 우리 구독자 또는 소비자분들께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뭔가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내가 이 글을 클릭하면 3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미리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또는 뭐뭐 하는 이유 10가지와 같이 숫자를 활용하는 제목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장 좋은 베스트 5 같은 것들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는 뭐뭐 하는 꿀팁, 뭐뭐 할인받는 방법, 뭐뭐 50% 할인 리뷰, 경험담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리뷰를 하는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되게 재밌는 또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제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 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컨텐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된대요. 예를 들어 내가 광주 여행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재미있는 제목이 될 수가 있고요. 나만 모르는 땡땡땡. 나만 모르는 할인법, 나만 모르는 관리법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목에 썼을 때 예비 소비자들이 더욱더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이 포스팅을 클릭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뭐뭐의 진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제목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내가 포스팅 우리가 계획표를 만들었듯이 각각의 포스팅을 올리실 때 한 번씩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글쓰기의 전략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키워드를 잡고 제목을 만드는 것을 봤다면 글을 쓸 때는 주제를 명확히 하시고요. 일맥상통하게 글을 쓰는 것 중요합니다. 또 포스팅에서는 사진과 글, 사진글, 사진글 이 순서를 지켜서 사진을 쭉 올리고 마지막에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독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진글의 그 순서 배치를 잘 봐주시고요. 제목에 넣은 키워드는 제목에만 넣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도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너무 많은 반복은 어뷰징 문서로 또 이렇게 네이버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이 중요하고요. 또 데이터나 기사나 사진,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상위 노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나만의 이야기, 일상을 기록을 하면서 편안한 화법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핵심이 되겠죠.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를 또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어뷰징입니다. 뭐냐면 글도 보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댓글을 공감하고 공감을 남발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글을 읽고 거기에 알맞는 댓글을 달고 또 글을 쓰실 때도 이 관련성이 있는 글을 쓰시면서 진짜로 내가 진정성을 담아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인용을 하시거나 뭔가 퍼와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출처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남의 글이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시면 예를 들어 A 블로그에서 사용했던 사진을 내가 무단 도용해서 나의 블로그에 쓰게 되면요. 네이버 측에서는 이 문서가 중복 문서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썼던 내 글이 있는 블로그 자체의 품질을 좋게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글이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시는 방법은 금지되는 게 맞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 또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겠죠. 또 거짓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것들 요즘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또 명백하게 좀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상위 노출에 유리한 키워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유용한데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키워드 도구라는 이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전에 나는 광주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에 광주 맛집에 대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저는 광주 맛집, 광주 여행을 같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연간 키워드를 무료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은 월간 PC에서나 또는 모바일에서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월 평균 얼마나 검색이 되고 클릭이 되고 있는지 이런 클릭률까지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스팅을 하기 전에 내가 키워드를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셔서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를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가게를 홍보하는데 나는 광주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소비자가 쳤을 때 내 가게가 빨리 나오기를 바래요. 상위 노출 되기를 바래요. 그랬을 때는 광주 맛집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뭔지를 조회를 해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광주 맛집 여행, 그리고 광주 가볼 만한 곳, 담양이 요새 또 우리 관광지로 인기가 많나 봅니다. 담양 가볼 만한 곳, 전라도 광주 가볼 만한 곳, 광주 데이트 같은 것들이 같은 연관 키워드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실 때 제목에 광주 맛집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넘어서서 서브 키워드인 광주 맛집 가볼 만한 곳, 광주 맛집 데이트 같이 이렇게 키워드를 중복으로 노려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꼭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셔서 키워드를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것이 데이터랩이라는 우리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의 검색 트렌드 그리고 검색 상승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채널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제가 여가 생활 편의로 지금 이 카테고리를 잡아놨는데요. 뭐 패션이나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께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일별로 어떤 검색어들이 순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24년 6월을 기준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1위 키워드가 화환입니다. 아무래도 이 여름에 어떤 행사들이 많나 봐요. 그죠? 그래서 화환이 1위, 그리고 토요일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위는 부산 요트 투어예요.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부산에 요트 투어를 하러 갈 생각에 검색을 많이 한다라는 우리 예비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죠. 3위 문화상품권, 4위 개업 화분, 5위 근조화환 등으로 6월에는 이렇게 행사와 여행이 많은 달이니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고객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글을 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내 글에 좀 녹여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글을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 살짝은 감이 오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랩 홈 그리고 검색어 트렌드 기능이 있는데요. 검색어 트렌드에 가보시면 주제어를 입력해서 이 주제어에 해당하는 모든 검색어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기간이나 범위, 성별과 연령을 선택해서 키워드를 잡고 검색어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쇼핑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에도 이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궁금해하는지 또 이 어떤 연령대, 어떤 또 성별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챕터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 통계를 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역시도 이 전국, 서울, 광주 다양한 이 도시들의 또 그 안에 시군구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이 인기 업종이라든지 검색 관심도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음식업에 내가 종사하고 있다 하시면 그 챕터를 클릭하셔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지를 읽어보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댓글 통계로 가보시면 댓글의 수, 작성자의 수, 섹션별, 분포 등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원하는 그 섹션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란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 랩을 잘 활용해 보시면 요즘의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벤치마킹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은 정말 이 스마트한 시대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검색을 유도하는 글에 그냥 바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편하게 QR코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스마트폰을 갖다 대서 정보를 바로 습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를 만들어서 나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네이버 QR코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러운 포스팅을 하셨다면 그것을 또 오프라인에서 알리는 방법은 이렇게 QR코드를 만드셔서 오프라인으로 찾아오는 상점에 우리 고객들을 온라인과 함께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마케팅 전략은요, 내 채널의 목표, 나의 컨텐츠, 그리고 이 채널을 좋아할 타깃 구독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 또 노출을 통해서 구독자를 증가하는 효과를 통해 계속적으로 증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의 가장 중요한 내 사업이나 나에게 맞는 이미지, 그리고 유용성과 친근감, 재미를 놓치지 않는 콘텐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팔로워들과 열린 소통을 하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셨어도 블로그를 지금 만들지 않으시면 제 강의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잊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